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당할 뻔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흥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했어요. 아, 그때부터? 예. 직업이 학생회장이다. 예. 고등학교를 3개 다녀야 될 분은 장관님이신데 제가 고등학교를 3개 다녔어요. 난 먹으면 안 되지. 꼭 제가 사칭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장관 내가 먼저 했어. 두 번이나. 역대 총리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 입었던 총리로 아마 기록될 것 같아요. 예. 그것만 입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예. 옷값이 안 들었겠어요, 양복값이. 예, 그렇습니다. 두 분께 짧은 Q&A 좀 드리겠습니다. 새 이름 석자 중에 앞에 두 자가 똑같아요. 세 가지 사고가 생겼어요. 첫 번째 사고는 형제인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도 우리 총리님은 진안이고 저는 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집안인 줄 알고 동생인 줄 아는 사람이 많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름 두 글자는 같지만은 학렬로는 우리 도시저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41세 손이고 우리 총리님이 44세 손이니까 학렬로는 예. 증손 안 보이네요. 안 보여요. 증손. 두 번째는 우리 집에 가끔 주소는 우리 집 주소인데 수신리는 정세균으로 온 편지를 갖고 있어요. 이제 결정적인 것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북쪽에 넘버 2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의전상으로는 국가원수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저희 있는 테이블로 오시더니 정 선생 그동안에 우리가 평소 한 2번 만났는데 그동안에 뭐 바빠서 술도 한잔 못했수다. 오늘 한잔 합시다 하고 갔어요. 오더니 이제 딱 잔을 들고는 그동안 국회를 잘 운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국회의장은 정세균이고요. 저는 정세현입니다. 제 통일부 장관 했던 정세현입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한 2번 평소 만나지 않았어. 그래놓고는 다시 이제 한 잔 마시고는 돌아가면서 앞으로도 국회를 잘 운영해 주십시오. 근데 평양서도 정세균과 정세현을 혼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 같은 뭐 사촌이냐 되느냐 뭐 우리 정세현 부의장님하고 이제 이건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크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이렇게 같은 정자 세자가 두 자가 같으니까 뭐 형제가 아니다 그래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제가 사칭하려고 한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좀 이렇게 그냥 3대나 차이가 나는데 형제는 아닌 걸로. 안 먹으면 안 되지. 노무현 정부 때 산자부 예 그렇죠. 하셨죠? 장관 내가 먼저 했어. 두 번이나. 근데 이제 그 이상 나는 못 올라갔고 총리는 그때부터 이제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장을 거쳐서 총리를 오셨는데 무주지란 장소를 떠나서 종로 출마했을 때 그때가 2012년 선거죠, 아마? 예 2012년 선거? 2012년 선거에 종로에 척발을 디뎌가지고 그때 다 오세훈이 된다고 그러고 오세훈 바람이 불 때인데 밑바닥으로 그냥 그대로 흐른 그런 전략으로 예상을 뒤엎고 종로에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로에서 또 한 번 당선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 거쳐서 총리로 오셨는데 제가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갔습니다.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통일 문제, 남북 관계를 쭉 공부를 했지만 남북 문제나 통일 문제라는 것이 국제 정치 속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 국제 정치의 그 변화 상황에서 남북 관계도 변하고 하지만 줏대를 잃지 않고 그 길을 가야 주변 국가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우리 국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남북관계나 대북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저도 블랙리스트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는 솔직히 방송 출연을 못했습니다. 가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죠. 제가 그 96년도에 등원을 했잖아요. 그 첫 개원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북 경제 협력을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경제 협력이라고 하면 약간 좀 이 국민 정서가 무슨 북한이 뭐 협력의 대상이냐, 그런 약간 일각의 그런 오해 소지도 있어서 사실은 제가 경제 협력을 얘기하면서 이제 경제 진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예, 그렇죠. 그런 요지에 제가 대정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그때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였는데 제가 그래도 경제를 좀 아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질문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쉬는 시간에 이수성 총리께서 오시더니 저한테 막 악수를 하시면서 정 의원 정말 감명 깊은 이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제 그렇게 막 격찬을 하시더라고요. 심하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민석 의원한테 혹시 총리께서 뭐 얘기 안 하시더냐고 그랬더니 김민석 의원한테도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초선들을 이제 여러 명한테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그 총리께서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이수성 총리님을 뵈면은 항상 감사한 생각이고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근거 없이는 그렇게 말 못해요. 먼저 북한에 진출을 해서 남북한 경제가 하나의 덩어리 공동체가 돼야만이 통일로 갈 수 있는 저희 경제적 토대다 이런 그 이론을 말씀하신 건데 그게 아니고 미적거리다가 중국이 먼저 북한에 진출해가지고 북중 경제 협력이 거의 경제 공동체 수준으로 발전을 해버리면 통일은 못하는 겁니다. 일본이 지금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한때는 조선을 지배했던 경험이 있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도 정보가 많아요. 일본이 북한에 진출하는 경우에 북한 경제의 일본화 그거는 통일에 있어서 가장 나쁜 조건입니다. 이쪽 전문이 아닌데 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상당히 통찰력 있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건 칭찬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수성 총리가 우리 정세균 총리 초선 시절에 그 격려한 것은 진심이었을 거고 다른 것은 조금은 그냥 인사성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 총리님께 하신 말씀은 진짜고 김민석 의원께 한 건 좀 아닐 수 있다. 아니 글쎄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총재님한테 저 친구가 그래도 좀 경제는 좀 안다. 이제 아니 그게 경제는 좀 안다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DJ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추진을 했던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게. 예. 네. 그러니까 내가 공천 잘했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하여튼 제가 데뷔전을 잘 치렀던 그런 기억이 이수성 총리님 말씀하시니까 막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학 가실 때 삼수를 하셨잖아요. 우리 장관님은 몇 수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고가 하나 생겼어요. 퇴학당할 뻔했습니다. 퇴학으로 결정이 됐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래도 교육자답게 1등급 감면해가지고 무기징역을 때려서 내가 무기징역을 맞았죠. 그래서 이제 숨기고 사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고 한 학기가 완전히 학습 교수에 생기는 바람에 대학을 제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원서를 써줘서 시험을 가서 붙었는데 면접 시험을 들어가니까 면접 담당하신 교수님이 자네 무기징역 맞았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왜 그랬어?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중학교 교장 정도 되는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서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내려앉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자면 낙하산이죠. 선동했다고 해서
퇴학당을 보내다가 무기징역을 오고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가만히 쳐다보던 나를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 해는 떨어지고. 근데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솔직히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요? 그런 극단적인, 요즘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생각해봤지만 그러다가 더 큰 불효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참고 다시 그 일을 봤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거기 싫어졌어요. 술이나 먹고 그런 바람에 사수를 했어요. 장관님은 금수저고 저는 흙수저다. 학교를 보더라도 북중에 경기에 그 서울대학에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도 분교 또 중학교는 정식 중학교가 아닌 고등공민학교를 거친 검정고시 무주 안성고등학교를 들어갔다가 그랬죠? 전주공업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갔다가 신흥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가지고 고등학교를 3개 다녀야 될 분은 장관님이신데 제가 고등학교를 3개 다녔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3개 다닌 사람들은 그래도 좀 주먹이라도 쓰고 그런 사람이나 3개 다니지 누가 3개를 다닙니까? 제가 이제 신흥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때부터? 예, 저는 뭐 원래 초중고 다 네. 했죠. 쭉. 직업이 학생회장이야. 예. 내가 국민학교 때까지는 사실 그 면 소재지에서는 금수저에 해당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그때부터는 은으로 떨어지더라고. 점점 올라오니까. 예.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그건 동수저예요. 그리고 사수라고 대학 들어가니까 그건 학생 운동에도 끼워주지도 않아요. 옵이라고. 그러네. 완전히 4년 차이니까. 아니, 나중에는 대학 들어가서는 흑수저 됐다니까. 이게 제 경우에는 도시락을 꼭 싸가지고 다니셨어요. 도시락에 김치 국물이 이렇게 끓는 자국이 보이는 도시락. 신발을 검은 고무신, 타이어를 눌러가지고 만든 검은 고무신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검은 고무신. 그 양복이 딱 고리된 양복, 딱 한 벌만 맨날 그걸 입고 다니시고 엉덩이랑 이런 데가 좀 이렇게 그 자국이 헤어진 자국이 나는데 그런데 자기 제자들 중에 전망이 보인다 하는 애들한테는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 이제 아주 그런 정말 훌륭한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교감 선생님, 예,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학생회장에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저를 부르시더니 너는 학생회장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학생회장을 하다 보면 공부가 좀 떨어질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는 이제 전체에서 1등을 했었거든요. 전주 본고에서도 그렇고 신흥고등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가 그 서울 법대를 가려면 학생회장을 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그때는 제가 우물한 개구리인지 모르고 저는 학생회장도 하고 서울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2번 떨어진 거죠. 사람 팔자라는 게 예. 정해져 있어요. 본인은 모르고 가지만은 어떨 때는 낭떠러져서 그 굴러 떨어졌다고 그래서 원통에 오고 그러지만 그 낭떠러져서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을 비켜갈 수 있었고 정치인의 길을 걸었을지도 몰라요. 예. 딱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이 더 잘 어울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할 수는 없죠. 작년 1월에 취임. 예, 1월 14일 날 취임했습니다. 별명도 생겼어. 코로나 총리라고. 희망사항은 경제총리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통합총리인데 코로나 총리로 그냥 돼버렸죠. 코로나에 관한 한 돌팔이 수준의 그 상식은 이제 쌓았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좀 이제 천천히 시작을 했지만 좀 있으면 2분기부터는 이제 스피드업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1,200만 명을 접종을 할 요량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 5천만으로 보면은 3,500만 명이 접종을 받으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3, 4분기 말, 다시 말해서 7, 8, 9월 말까지는 3,500만 명의 접종을 끝낸다. 그러면은 가을에는 이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상 회복도 가능한 거 아니냐. 요 한 3개월을 잘 견디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고, 뭐 아무도 보장을 못하지만 그 이후에는 좀 좋아질 것 같다. 근데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이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을 하셔야 되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이제 복병이 변이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면서 우리가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 아마 K 방역이 계속 이 국제적으로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 우리만큼 잘하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거의 모든 나라들이 락다운을 하거든요. 우선 공항부터 우리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봉쇄를 철저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봉쇄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경도 봉쇄하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일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이제 확진자 수를 최소화했다고 하는 게 이제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인데, 국민들께서는 이제 1년 넘게 이거 우리 이렇게 막 힘들다. 처음에는 그냥 그 형제지간이나 가족들한테도 5명 이상 못하게 했어요. 그 설 때 제대로 제사를 못 모신 거 아닙니까? 저 차에 먹지도 못.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직계 좀비석은 괜찮다. 이렇게 해서 가족들은 이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백신 접종이 좀 본격화되면 그러면은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는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못하게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여름부터는 조금 좀 좋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역대 총리 중에서 가장 저 노란 옷이 작업복입니까? 근무복입니까? 민방위복이라고 그러죠. 민방위. 옛날에는 약간 저 베이지색 비슷한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노란 걸로 바뀌었대요. 그걸 가장 많은 시간 입었던 총리로 아마 기록될 것 같아요. 예. 그것만 입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예. 옷값이 안 들었겠어요, 양복값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대구에 가서 예. 그 3주일을 보냈잖아요. 맞아요. 초기에. 예, 이게 작년 2월 달에 2월 25일 날인가 갔는데, 역대 총리 중에서 아마 지방에 가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은 제가 유일할 겁니다. 예, 평시에, 전시 말고 평시에 지방에 가서 그렇게 오랜 기간을 보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때 그 좀 특별한 사건이었었지, 일종의. 예, 이 그렇습니다. 당시에 총리께서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지휘를 하는 바람에 거기도 이제 잡힌 거고. 예. 고생 많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괜히 백신의 종류 관련해서도 국민 불안을 조성하는 그 세력이 있죠. 특히 예.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렇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 속도로 나가면 뭐 내후년에도 무슨 다 못 만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야당 지도자도 있고 그러던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눈다고 할 때 3분기쯤으로 가면은 그 백신 그 도입량이 훨씬 많이 들어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 그- 이제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그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또 3분기까지 3,500만 명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백신 도입 스케줄하고, 또 백신이 있어도 그걸 접종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나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우리가 또 계획 세워놓고 그거 달성하고 하는 행정력은 뛰어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봐요. 그냥 북한이 뭐 크게 예상했던 바지만은 미사일 발사를 해놓고 그걸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하는 식으로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했어요. 예. 그런데 북한에서 나온 반응은 의외로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의 새 정부가 첫 발부터 잘못됐다. 아니 우리가 그 자유적인 수단에서 하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도발적인 군사 행동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남쪽이 미국의 전략자산을 도입하고 또 미국의 전략자산이 수시로 한반도 해역을 출몰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정도 자유수단도 안 가져도 되겠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왜 이걸 가지고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 이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에 미국도 그게 입장이 있는데 정치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도 사람이 하고. 미국에서도 아니 이거 그 정도 가지고 대통령의 그런 발언 정도를 도발이라고 하면서 강대강으로 갈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온다면은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부드럽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이 틀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맞부딪히는 식으로 가다 보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덤빌 때는 우리가 나서 가지고 그걸 달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쉬든지 아니면은 미국이 다시 뭐 여러 가지 다른 국제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좀 관계가 좀 부드러워지든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북한의 대미 태도를 누그러뜨리든지 하는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다른 방법으로 북한에 접근을 해서 미국의 대북 그 자세나 정책이 그게 강하게 나가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한다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론이 결국 지금 식량 지원입니다. 지금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 우리 총리님이나 나나 다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2,500만이 먹는데 필요한 양을 한 550만 톤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농사 잘 돼도 100만 톤은 부족입니다. 우순 풍조하면 450만 톤 만들어내요. 근데 거기 이제 쌀, 옥수수, 감자 이 세 가지인데 그 태풍이 한번 쓸고 가면 수확량을 확 떨어져 버립니다. 한 350만 톤 정도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200만 톤이 부족해요. 금년도에 그러니까 작년 농사 수확기 이후에 다 금년도 수확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200만 톤이 부족하다. 국경마저도 좀 북중 국경마저도 좀 막아놨기 때문에 1월 22일부로 딱 작년 막아놓고 아무것도 못 들어와요. 지금 밑에서는 좀 세 끼를 두 끼로 줄이고 두 끼를 한 끼로 줄이는 사람, 쌀은 떨어진 지 오래되고 강냉이 죽을 끓이다가 강냉이마저도 떨어져가지고 이제 시래기죽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미국의 VOA나 또는 RFA 또는 데일리 NK 같은 주로 북한 관련 소식을 많이 전하는 방송들의 보도 내용이 그래요. 작년 6월에 탈북한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가 나올 때 이미 작년이면 2020년입니다. 작년에 나올 때 이미 자기가 평안북도에서 나왔는데 이미 그 동네에서도 그렇고 주변 옆 동네에서도 군부 중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대북 제재에 그 저촉되지 않는 유일한 사업이 인도주의 사업이고 인도주의 사업에서 식량 지원만큼 인도주의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통일부가 그런 메시지를 띄워라. 그리고 민간 단체들도 대북 식량 지원 운동을 벌여라. 그런 법에 의해서 남북교류협력 법에 의해서 민간 단체들이 쌀을 보낸다. 그다음에 또 옥수수를 보낸다. 옥수수가를 보낸다. 밀가루를 보낸다 할 때 그전에는 5대5로 매칭 펀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어치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은 정부에서 통일협력기금으로 남북협력기금으로 5억 원을 보태가지고 10억 원어치 물건을 사서 보낼 수 있도록 해줬는데 작년 말에 법을 고쳐가지고 3대7로 해줬어요. 3대7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야 되고 총리님께서도 지금 그런 쪽으로 좀 재임 중에는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은 통일부가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주시고 제가 특별히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예. 그 대표적인 농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표적인 농도고 마침 그 양반이 시도자치단체 협의회 의장인가를 맡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 지사가 좀 뭐냐면 선봉에 서가지고 농민들이 스스로 이런 식으로 하고 정부가 거기에 돈을 보태도록 하는 운동을 좀 벌여달라.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 자치단체 뭐 시도지사 협의회와 통일부가 손잡고 같이 대북 식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그 이제 작년 1월 달부터 북한이 이제 봉쇄를 다 하고 인적 교류나 물적 교류 이런 것도 이제 안 하면서 아마도 그 식량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 이런 부분도 좀 해보자고 그 제안을 해도 이제 반응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대화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뭐 강대강으로 가면 그게 이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일 터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못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국경 봉쇄를 하고 있냐면 주중 북한 대사가 그 교체가 됐어요. 지재룡이라는 사람이 교체가 되고 대신 경제통인 사람이 주중 대사로 발령이 났는데 주중 대사로 새로 발령난 사람은 부임을 했어요. 근데 중국에 있던 사람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국경을 지금 막아놓고 있는데 밖에서 그러니까 물건도 못 들어가죠. 그러나 여기저기서 그 들리는 북한 현지 관리들의 말을 그 간접 인용하면 아마 4월쯤 되면은 북중 간의 국경은 열리지 않겠는가. 국경이 열리면은 그러면 이제 어차피 지금 바로는 못 주고 중국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중국으로 해서 그 뭐냐면 단동에서 신의주 또 훈춘에서 그쪽에 함경도 쪽으로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은 열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지원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던 거에 또 하나 이유는 첫째가 국경 그 봉쇄였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제시한 양이 북한에서 볼 때는 섭섭했어요. 예,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 작년에 중국으로부터 원래 받기로 했던 물량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다 이행이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국경을 그 막아놓으니까 중국에 주겠다 그런 것도 이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예. 근데 배로 좀 들어왔다는 얘기도 대련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올 수는 있죠. 근데 중국이 주는 것은 그대로 그렇게라도 돌려받지만 우리가 주는 것은 규모가 크지 않으면은 자존심 상해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많이 줄 걸로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기대를 하냐는 식으로 또 그 화낼 사람도 있지만 국민 중에는 그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쌀 50만 톤, 40만 톤, 50만 톤씩을 줬고 예. 비료도 30만 톤씩을 줬기 때문에 남쪽에서 뭘 준다고 하면은 일단 그쪽에서는 분량이 30만 톤, 40만 톤, 50만 톤 규모라야 만족을 합니다. 예. 근데 뭐 5만 톤이 2만 톤이 이런 것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 뭔가 창조적인 발상을 통해서 돌파구를 여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여튼 미국과도 긴밀하게 의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죠. 근데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약간 강성으로 간다 할지라도 북핵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또 미사일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인도적인 분야에서 우리가 남북 간에 물꼬를 좀 타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핵심은 미국과 그걸 협의하는 창구가 외교부입니다. 외교부는 습관적으로 미국에서 조금만 글쎄 그게 뭐 괜찮을까 하면은 이쪽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협의를 하되 미국의 얘기를 확대해서 그지 않도록 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통일부 장관한테 힘을 좀 실어주세요. 그래야 되겠죠. 통일부 장관이
이런저런 시도를 했는데 그 반응도 없고 또 뭐 이게 성과도 아직은 안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은데 격려도 하고 좀 힘을 실어. 아니 글쎄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만났더니 아니요 장관님이 뭐 계속 두드리라고 해서 나 두드렸는데 언제 문이 열려요? 그래서 계속 두드려 그냥 그럼 열릴 테니까 시간 가면 열리게 되겠다. 오늘 크게 벌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찍 나오셔가지고. 아니요 벌 쓰는 건 아니고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벌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아까 초반에 전반부에 이 사적인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실제로 중요한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또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었네요. 도리 없이 또 한 번 뭐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또 시간 좀 내주시죠. 예, 예. 그때는 좀 벌을 안 쓰시고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잘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예.